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비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제 저녁에 그냥 거의 자다 일어나다 3시, CPI 보고 또 3시에 또 발표 보고 FOMC 발표 보고, 정신이 없는 그런 긴 여름밤을 지났습니다. 네, CPI는 우리 생각보다는 살짝 더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이놈의 뭐 보지도 않던 점도표가 살짝 위로 가서 올해 한 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찍어놨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두 번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한 번은 좀 그렇고 두 번, 9월과 11월. 그 다음에 파웰의 발언이 시장에 어느 정도 친화적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러한 긍정적인, 나름대로 아주 그냥 브라이트하고 아주 엑셀런트하고 아주 마블러스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서프라이즈 이런 건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시장이 특히 나스닥을 중심으로 상승을 하면서 끝이 나면서 잘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시 관심은 이제 2분기 실적으로 갈 거다. 네, 2분기 실적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곧 있으면 우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이제 실적 발표들이 나올 것 같은데, 다시 관심은 실적 발표로 가는 한두 주가 말 쪽에 있고, 한두 주가 뭐 여러 가지 개별 종목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 가는 놈이 더 갈 건지 아니면 새로운 섹터가 또 시장에 돌아올 건지 매우 예측하기 어렵지만은, 개인 종목이 강력하게 시장의 리더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다음 누구냐? 뭐 이거 얘는 뭐 특별히 또 관심은 없죠. CPI와 점도표, 파웰의 발언이 이제 과거 발언이 됐고, 다음 순환매로 다음 타자가 누구냐? 이제 떡볶이까지 왔습니다. 떡볶이까지 왔는데 어제는 닭고기까지 오더라고요. 그 다음은 누구냐? 사료? 사료가 오는 거냐?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다음 타자는 누구일까 한번 찾는 게 오늘 우리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주식시장은 그렇게까지 서프라이즈 돼서 올라올 것 같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빠지거나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아주 치열한 개별 종목 장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뭐 듣도 못한 종목들이 막 나오고, 다양한 K 관련된, 앞에 K를 붙여서 K 떡볶이, K 닭고기, 뭐 K 과자, 뭐 K 김밥 이런 게 다 올라오는데, 어디까지 확산이 될 거냐. 머리가 아프고, 뭔가를 좀 정리를 하고 채로 걸러서 정년되어 있는 기업의 실적을 중심으로 보든지, 아니면 밸류에이션이 낮은 것을 보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테마가 형성되면 쫓아갔다 죽더라도 계속 테마에서 놀든지, 뭔가를 정해야 될 그러한 결심의 순간이 왔다. 그리고 이제부터 들어가면은 당연히 단타 매매를 주로 해야 된다. 단타는 보통 15% 정도를 본다, 이렇게 보고 플레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0.09, 나스닥은 1.53%, 플러스 1.53%, S&P 500은 0.85% 상승해서 끝이 났습니다. 나스닥이 17,608까지 올라왔습니다. S&P 500은 5,421, 우리는 2,700에서 왔다리 갔다 하는데 벌써 S&P 500은 우리의 2배인 5,400까지 올라오는 모습. 한국 주식시장만 소외되는 이 상황이 정말 답답하고, 네, 우라통이 터지는 상황입니다. 빨리 뭐 금투세 문제를 해결을 하든지, 그리고 뭔가 기업에 대해서 뭔가 육성 전략에서 반도체를 육성하든지, 삼성전자가 HBM 문제를 끝을 내든지 뭔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이 불안한 마음이 한국 주식시장을 지속적으로 짓누르고 있고, 글로벌 시장과 이 세퍼레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문에서 여러 글자가 뭐 바뀌지 않았는데 딱 한 글자가 바뀌었다 그래요. 모디스트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달은 There has been a lack of future progress toward the committee's 20% inflation, 이렇게 했는데, modest first라는 단어가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 modest first progress, 이 단어가 있어 modest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그래서 9월에 금리를 인하를 하기 위한 스텝을 밟아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지난달 점도표이고, 이게 이제 이번 달 점도표인데, 점도표가 위로 한가운 올라가 버리면서 금리 인하를 한 번만 할 수 있다. 운 좋으면 두 번 정도 이해하고 두 번 정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월과 11월을 두 번의 금리 인하는 저는 가능할 것 같다. 좀 경제가, 특히 고용이라는 측면이 좀 슬로우 다운 해줘야 된다. 지금 모든 인플레이션의 핵심이 의외로
지금 집값이 너무 높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집값, 렌트비, 이런 집 관련, 하우징 관련 가격이 오르면서 지금 가격이 빠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활동이 좋아지고 있고 그만큼 인컴이 들어온다는 의미로 봐야 되는데, 일단 이번부터는 고용 관련 지표들의 그 퀄리티가 무너지기를 좀 바라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약 9월 금리나 11월 금리나 두 번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YOY로 우리 일반적으로는 3.30, 다음에 음식료와 에너지 가격을 뺀 코어 CPI는 3.4, 3.5로 예상했는데 3.4 나왔으니까 0.1%포인트씩 예상과 다르게 낮게 나오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바람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네. 금융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5월 CPI 깜짝 돌아. 전년비 3.3%. 미 국채금리는 급락을 했다.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네,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4.711, 네, 0.63% 하락을 했습니다. 10년은 4.330, 0.79% 하락. 그래서 6.3bp, 7.9bp 하락하는, 금리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은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은 애플이 생성형 AI에 올가가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장중 시총 1위를 탈환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6월 FOMC 기준금리 5.2에서 5.0 유지, 연내 금리 인하, 그러나 저는 이 두 번은 인하할 것 같다. 이후 4달부터 중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48%를 부과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오늘 테슬라를 비롯해서 2차 전지들 올라갈 건데 48% 관세 부과. 여기에다가 이제 돈 나무느라가 로보택시에 대해서 테슬라가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의 긍정적인 요인이 우리 테슬라에게 펌프질이 된 거죠. 오늘 한국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한번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도 사법 리스크 위험이 있는데 바이든도 아들이 총기 소지로 불법 총기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제 사법 리스크가 둘이 이제 쌤쌤이 된 거죠. 미국 재무부 올해 전기차 15만 대 구매 시점 세액 공제를 해줬다. 1조 3천억을 전략을 했다. 테슬라 장중 5% 상승. 캐시우드 로보택시 수익성 높아 보인다. IEA가 좀 저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에너지 공급 과잉에 대해서 에너지 공급 과잉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 2029년에서는 수요가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다. 이번 중장기적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전력기기, 전선주 뭐 할 것 없이 다 올라가는데 이 IEA 세계 에너지 기구는 또 너무 공급이 과잉돼서 장기적으로는 좀 불안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고 또 타임 호라이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달러 지수 봅시다. 0.83% 하락하며 달러가 약세 104.325, WTI는 0.59% 상승 78.36달러. 금리는 아까 봤죠? 네. 애플은 2.86% 상승하며 213달러, 애플이 이제 200달러를 넘어서서 진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버티브 홀딩스 91달러, 네, 1.91, 퍼스트돌라 2.69% 상승 302달러. ARM이 많이 올라서 8.12%나 올랐네요. 네, 저희가 강력히 추천하고 있는 ARM의 목표 간격은 몇 달러다? 200달러다. 제가 이렇게 못을 박아드렸습니다. 엔비디아는 3.55%나 상승하며 125달러, 네, 125달러, 이러다 150달러 갈 것 같아요. 진격의 모습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AMD는 0.81, 160달러. AMD는 좀 팔아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AMD 좋아해서 들고 있는데 여러분 AMD를 좀 팔아서 ARM이나 좀 다른 쪽으로 분산하는 게 애플 쪽을 좀 쫓아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테슬라 3.83달러, 177달러. 일라인리는 0.07%, 866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많이 올랐습니다. 5.68달러 오르면서 140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의외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삼성과 하이닉스에 치여서 찬밥처럼 취급을 받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 거죠. HBM을 생각보다 삼성보다 빨리 뛰어들고 그 다음에 미국에 두 개의 큰 공장을 지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공장이 완성되는 2, 3년 후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캐파가 엄청날 것이다. 따라서 미리 선반영이 된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40달러인데 200달러를 보고 사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삼성전자보다도 좋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라이밀리도 0.07% 상승. 네, TSMC도 4.43% 상승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0.22% 상승하며 67,539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양극화가 발생을 하고 있죠. 미국이 양극화가 나타나면서 소비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이는 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그 사이드 이펙트에 대해서 FOMC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 과정을 잘하는 과정인데 결국 제가 말하는 것은 금리는 2번은 인하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는 내려올 것이다. 내려온다면 바이오, 2차전지, 다음에 HBM, 반도체, AI 이런 쪽들이 결국은 하반기의 승부처이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고금리 장기화가 만드는 양극화. 경제 전체를 봤을 때 인플레이션을 가속하지도 감속하지도 않는 기준금리 수준을 의미하는 중립금리가 어디인가에 위치해 있을 것이죠. 그러나 가계나 기업별로 보면 생활 형편이나 기업 활동을 부양하지도 부담을 주지도 않는 중립금리 수준은 각각 다르다는 거죠. 네.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오래 머문다면 높은 금리를 버티기 어려운 중립금리가 낮은 가계와 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지금 그 상황에 놓였다는 거죠. 첫째, 가계 보유 자산이 많은 자산이 많을 확률이 높은 고소득 측은 고금리 환경에서도 높은 이자나 수익 그리고 임대 수익을 거두면서 잘 버티는 거죠. 반면 보유 자산이 적거나 없을 확률이 높은 저소득 측은 급여 소득이 이자 비용이나 임대료 비용을 감당치 못한 상황으로 빠지면서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 지금 후자에 지금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재작년 중반부터 급여소득 증가율이 임대소득 증가율을 하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굉장히 단순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랍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던 리볼빙 자령, 우리 신용카드 대출 잔액은 4월에 전월 대비 감소했는데 저소득층에 이어 중간소득층 역시 높은 이자 부담 때문에 신용카드 대출을 갚기 시작한 그 영향이다. 따라서 리볼빙 횟수가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기업과 가계도 비슷하게 양극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금리가 상승하면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 성장주 주가는 최근 수개월 동안 금리와의 상관성이 많이 낮아졌다. 자금 조달 비용이 낮고 현금 보유가 많은 대형 기업들은 자금 조달 비용이 높은 중소형주에 비해서 고금리 부담을 덜 느끼고 있으면서 상승을 했다는 거죠. 금리가 올라오더라도 여기에 모멸되지 않고 많은 현금과 기술과 레퓨테이션과 마케팅 능력을 가진 좋은 대형 우량주들은 더 많은 수익을 내고 가격을 증가시키는 영향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죠. 반면 중소기업들은 강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 때문에 설비 투자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설비 투자에 적극 나서지 못한다는 것은 미래 먹거리가 없다는 거죠. ISM의 반기 경제전망 서베이를 보면 올해 제조업 기업들의 설비 투자액이 크게 위축됐다. 이건 미래의 미국 경제를 위축시키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 12월 반기 조사에서 설비 투자 증가율이 11.9% 집계되는 반면 이번 5월에는 1%로 크게 낮아졌다는 거죠. 와, 11.5에서 1%로 설비 투자 증가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미래 먹거리가 높은 금리가 좀 다 갉아먹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5월에 0.4%를 전망했지만 실제로 14.9%의 설비 투자가 집행된 걸로 보면 반드시 설비 투자 증가세가 위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작년 7월에 기준금리 인상은 마무리됐지만 기업들은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차안하게 되면서 고금리 부담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1년이 지나면서. 고금리 부담을 이겨낼 정도의 매출 성장 기대가 없는 기업들은 섣부른 설비 투자에 나설 수 없는 게 현재의 모습이다. 고금리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처럼 미국 경제의 속살을 뒤져보면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는데 그 양극화의 핵심이 고금리다. 따라서 이것을 막아줄 연준이 뭔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모디스트라는 아주 개성한 단어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탄탄한 가계와 기업의 확장세가 그러지 못한 가계와 기업의 부진을 상쇄하면서 경기 우려를 낮추고 있지만 두 계층은 독립되어 있지 않고 상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네. 고용 부진,
급여소득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의 재정 상태의 악화, 소비, 즉 고용부진으로 연결고리가 형성되는지 연준은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되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경제에 부담을 줄 정도로 통화 긴축이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진다. 따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해서 포커스가 더 쏠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구조적으로 봐서 미국 경제의 양극화의 구조적인 면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틀림없이 2번 인하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애플이 이제 튕겨져 올라오는데 이제는 엔비디아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플을 볼 때가 됐다. 언디바이스 AI나 이런 어떤 우리 핸드폰 같은 기업들, LG노텍, LG디스플레이, 덕산네오럭스, BH, ITM 반도체, 자화전자, P&H테크, 다우전자. 이게 이제 아마 한투증권이 뽑은 자료인데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나보고 뭐 하나 사라. 저는 원래 BH를 좋아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제 올라오는 것도 반반밖에 못 오르면서 좀 삐집했는데 차라리 덕산네오럭스가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덕산네오럭스, 자화전자, ITM 반도체 이 정도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결론 들어갑니다. 매우 긍정적인 CPI와 FOMC 발표가 겹치는 하루였으며 주가는 성장주 중심으로 상승 마감하며 오늘 한국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뭐 이 부분은 다 이해가 되시죠. 결국 9월과 11월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전제되고 있으며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서서히 그리고 느리게 하락하고 있어서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투자가 지속될 수 있는 뉴 골디락스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주식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정말 이번 8월 전까지 이어지는 뉴 골디락스 장세를 먹지 못하면 올해 장사는 끝이 난다는 거죠. 그러나 빠른 순환매, 다양한 종목으로 소테마가 확산되고 그리고 내 종목만 안 가는 아주 머리 아픈 포모 현상이 겹치는 이 난이도가 높은 시장에서 결국 살아남는 자는 운팔기이라는 거죠. 네, 따라서 이 순환매를 잘 맞춰야 되는 게 핵심이다. 실력이 아닌 운이라고 저는 보는데 대체 내가 이제 막걸리, 떡볶이, 닭까지 투자를 해야 되나? 닭은 여름이 오니까 좀 이해가 가는데 막걸리, 떡볶이까지 자괴감이 좀 들죠. 김까지는 이해하지만 막상 다소 버블이 형성되고 있는 그 초기 단계에 들어오는 게 아닌 것 같다. 이거 언젠가는 터지는데 지금은 터질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겁먹고 내렸으면 바보다. 자, 문제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HBM, 유리기판,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다른 잡스러운 종목에 물려있는 이 사람들의 포모 현상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포모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만은 방법은 없습니다. 뚝 반 띄어서 가는 놈 가서 갈아타야 되죠. 네. 그래서 최근에 어제부터 그제 이틀간 눈에 들어온 게 JTC, 재룡산업, VM, 전기차 관련주 이렇게 4개 정도 종목은 눈여겨서 한번 봐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포모를 벗어나기 위해서 과감한 50%를 매도한 후에 뭘 사야 될 것이냐. JTC, 재룡산업, VM, 전기차 관련주 정도를 봐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걱정스럽기도 하고 기대에 찼던 두 개의 잔치가 끝이 났습니다. CPI 발표와 FOMC 회의가 이제 잔치 이후에 숙취로 돌아올지 술 좀 마셨죠 잔치에서 아니면 내가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갔는데 막상 먹을 것이 많아서 기분이 좋을지 오늘 시장에서 결판이 날 건데 저는 약간 후자의 모습이 많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한국 주식시장도 대형주를 제외하고 중소형주를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다루지 않는 종목으로 막 도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잘 골라야 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계속 올라가는 종목 30종목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그래프 보고 뉴스 보고 또한 자료들 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두서너 종목이 머릿속에 확 스쳐지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종목을 확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환매에 과감하게 뛰어들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좀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리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이 카페 주소 치고 복사해서 붙이시고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 물려있거나 포모에 시달리신 분도 저희 카페에서 저한테 상담을 신청하시면 제가 엣지 해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관심 정보 올려놨으니까 이 카페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유료니까 충분히 천천히 생각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금요일이 아닌 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예, 금요일이었으면 또 입꼬리 달고 내려올 수도 있었는데 목요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큰 서프라이즈는 없지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뭐가 돌지는 모르지만 2차 전지는 확실히 돌 것 같아요. 유럽에 대해서 48% 관세를 때리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돌 것 같다. 2차 전지에 살 거 없으면 나노 신소재 같은 거 좀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JTC, 재룡산업, VM 이런 종목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아주 기분 좋게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